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 그리고 단단함, 또 품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삶을 쾅 하고 때린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그러니까 뭐 어떤 드라마를 보려면 넷플릭스로 되게 옛날 드라마를 좀 보는 편인데요. 이름하야 품이 있는 그녀.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책 소개를 드리자면 책은 이거예요.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어, 사실은 정말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두 매체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단단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내가 되고 싶다면, 어, 하나인 것 같아요. 나다워야 된다. 나답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답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드라마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이 드라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고 그 주인공들의 이름만 봐도 그들의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박복한 여자, 박복자. 네,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김선아 배우님이 맡아주셨고, 그리고 품이 있는 그녀, 품이 있는 그녀로 누가 봐도 다 가진 여자. 그래서 그 누구였죠? 김희선 씨, 김희선 배우님이 그 역할, 주인공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김희선 다 가진 여자의 남편 역할로 안재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김희선 씨의 이름은 품이 있는 그녀답게 우아진이에요. 아주 이름이 우아하고 진짜라는 뜻인 것 같고 안재석 하면은 이 그녀의 남편은 재벌 2세거든요. 재자가 아마 재물재자가 아닐까 싶고 석자가 돌석자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재물은 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아진 씨를 제외한 그 재벌집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돈밖에 없고 나의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옷은 되게 막 화려한데 그 주인공 옷걸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없는. 그래서 뭔가 내 재산을 관리해줄, 내 삶을 관리해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희선 씨가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보고 이 박복자 씨가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도 저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한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삶을 막 올라가고 욕망을 끝없이 쫓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더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요. 또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최상의 삶이다. 재벌집과 며느리로서 최상의 삶이다. 다 가졌다라고 하는 우아진 씨가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행복이란 햇살 같은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열어준다고 보면 한없이 고맙잖아요. 전 그냥 세상이 제게 준 공짜를 마음껏 즐기고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저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인간을 움직이는 게 결핍과 욕망이라고 하니까 저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저 자리에 서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책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책은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꿈세단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 알레르기 쇼크. 그야말로 이렇게 아이가 우유를 먹으면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를 12년째 키우고 있는 엄마의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절절합니다. 처음 이렇게 읽다 보면요. 진짜 어쩌면 좋아. 심지어 사람들이 이 엄마와 이 아이한테 굉장히 그 독한 말들을 쏟아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쏟아내고
본인들조차도 너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가 그 사람들은 누구나 괜찮은 우유 혹은 뭐 정말 미비한 게 우유 뭐 카레가루에 조금 들어간 우유 혹은 뭐 요구르트에 조금 들어간 우유를 먹을 때마다 아이가 쓰러져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119 계속 병원에 가면서 세상을 살려고 정말 애써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너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고통과 병이 필요하다. 인간은 고통을 이해하면서 육체가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다. 고통과 실패가 없다면 기쁨, 행복, 성공을 무엇과 비교하겠는가. 톨스토이 살아간 날들을 위한 공부.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초반에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신의 아이도 힘들고 그 힘든 상황들 나만 겪어야 하는 그 괴로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이 저자만의 어떤 노력들이 담겨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무조건 날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 끝나고 나는 왜 이래야 하지? 내게 맞춰져서 보니 내게 맞춰져 있는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했다. 그 눈부신 존재만으로 난 이미 기쁨과 행복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고통과 실패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아들의 쇼크는 여전하다. 하지만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에게 매일 밤 연고를 바르고 등을 긁어주면서 내일은 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치료약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 잠이 든다. 아들이 스르르 잠든 모습이 사랑스럽다. 새벽에 눈을 떠서 책을 읽고 한두 글자라도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도 빨강머리 앤처럼 내 인생의 길 모퉁이를 만나면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라고 말했다. 오늘 비록 실수를 저지르고 또 잘못을 했다고 해도 괜찮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까 더 두근두근한 마음을 갖고 싶다. 네. 제가 이 드라마와 이 책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혹은 나를 찾아간다는 것 혹은 삶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 이 꿈새 나날 보면서 이분은 정말 회복 탄력성이 강한 분이시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나답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 책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살아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저자의 책을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고 인생은 굉장히 살만하고 인생은 굉장히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극을 봤을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감정 몰입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정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뭔가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뭔가 되게 동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고 좀 추앙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욕구를 대표하는 게 그 품위 있는 그녀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욕구를 다 이룬 인물로 박복자라는 인물이 나와요. 박복자 인물은 욕망 덩어리로서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 본 그리고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봤는데 이 올라간 박복자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내가 없어. 나도 당신처럼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이 허함을 어떻게든 채워줘 라고 되게 막 뭐랄까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라마에 잘 드러나는데 그것이 꼭 우리의 삶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저 또한 되게 욕망덩어리고 저 또한 되게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 나답다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책과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보시면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아진 같은 사람인가? 혹은 박독자 같은 사람인가? 사실 두 면은 다 있죠. 두 면은 다 있는데 두 면 중에서 어느 면이 더 두드러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봐도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 가지고 있는데 참 품위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참 없는 것 같은데 품위가 있고 단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어, 나답게 사는 삶, 나답게 사는 삶이 품위 있고 행복하고 또 단단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하고 나답고 더 뭐랄까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안재석이라고 그 우아진 씨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인물 또한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그 우아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거든요. 바람을 피면서 바람을 피는 상대는 달이요. 나의 정신적인 지주인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의 인생에 나는 지구니까 나의 인생에 달과 태양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혼을 유지하면서 나의 바람도 좀 네가 이렇게 묵인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 더 이상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선택으로 이제 우하진 씨가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그 안재석 씨의 관점을 보면서 저 또한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세상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나는 지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태양도 필요하고 나를 재울 수 있는 달도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안재석과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다.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이제 우하진 씨가 한마디 하거든요. 네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생각해. 네가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날 수도 있는 너가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너 또한 네가 중심인 건 맞지만 너 또한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 또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혹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을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어, 뭔가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되었던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음,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세상도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